여기는 김제향교입니다. 고구려 멸망에 대한 고구려에 대한 강의를 하려다가 앞에 쪽이 명당 자리가 따로 있는데 강의하기 전 거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최고 먼데 뒤쪽으로 왔습니다. 앞에 공연이 너무 시끄러워서 여기 보니까 나무들이 많네요. 고목나무들이. 마치 나무를 우리가 한 나라에다가 비유를 많이 해요. 옛날 선도 쪽에서는 어떤 나무? 네, 오래된 고목나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게 나무 중에 연령이 오래된 건 1000년 이상을 산 나무가 있어요. 한 나라가 생성해서 쇠락하고 멸망할 때 것보다 더 오래 살아요, 나무가. 그래서 그 나무는 그 나라의 역사를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도 수령이 500년, 조선 왕조 500년이잖아요. 500년 이상 된 고목나무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나무는 조선이란 나라가 생성해서 멸망하는 나라보다도 더 오래 산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무를 마치 선도 쪽에서는 한 나라 국가, 한 국가가 태어나서 망하는 그 과정을 마치 한 그루의 고목나무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튼튼하면 뭐가 첫 번째 뜻이냐?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해서 뿌리가 잘 박혀 있어요. 그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물을 받아들여서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외관상 봤을 때 나무의 기둥과 가지 이파리만 보이지 그 열매하고 뿌리는 정작 땅속 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정도전이 밀본이라는 비밀 조직을 결성해요. 밀, 비밀스럽다. 본, 뿌리본, 근본본. 뿌리, 비밀스러운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 예전에 이 양반도 이제 국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첩보 활동을 많이 하면서 마치 보통 이런 기록을 할 때 예전에 보면 조직들이 한 국가가 형성되고 지는 거는 마치 고목나무 한 나무가 씨가 터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죽게 되는 그 과정을 마치 나무에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도전이 나중에 밀본이라고 자기 그 조선의 그 비밀 조직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조선의 비밀 조직이라고는 정도전 개인의 비밀 조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도전이 그 제자 태종 이방원한테 죽게 되면서 그 밀본이라는 조직이 거의 해체 비슷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걸 갖다가 누가 규합을 하냐? 정도전의 아들이 그걸 나중에 아들인가? 정도전의 아들일 거예요. 정도전의 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쟤는 보면 안 보인다고요? 하여튼 얘는 이게 너무 이게 너무 광각이라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벌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앞에서는. 이거 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마치 이게 보면 나무와 같아요, 책을. 그래서 밀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밀본은 마치 정확히 따지면 조선의 첩보 조직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정도전 개인의 첩보 조직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방원한테 넘어갔으면 같이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방원이 그 옛날 정도전이 그 첩보 조직 만들어 갖다가 밀본을 다 쓸어버려요. 왜? 정도전 개인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 첩보 조직 국가지, 조선의 첩보 조직 때. 그래서 새로운 첩보 조직을 만들어요. 그걸 누가 그걸 적었냐면, 처음에 조말생인가? 조말생이 그 첩보,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으로 따면 기무대장, 국정원장, 이런 양반들 역할을 하던 양반이야. 조말생이. 이해가 되시나요? 조말생이 지금으로 따자면 국정원장이나 기무대대장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요. 그거 수장을 누가 하냐? 조말생이에요. 조말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첩보 조직이면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되냐고. 이름을 알려지면 안 되는데, 최고 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적으로 그걸 공표를 해요. 그럼 정도전 때는 완전히 진짜로 뿌리를
안 보이게 해놨어요. 그 나중에 그 밀본이라는 조직이 이 조정부터 해가지고 뭐 궁궐에 있는 저기 뭐 하녀들이나 궁궐 하녀가 아니라 뭐야 이거는 궁궐에서 있는 내시나 이게 무술이부터 다 이게 싹 깔아 놨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 네. 나중에 이게 정도전에 죽으면서 그냥 유야무야하게 그냥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나중에 그걸 갖다가 누가 다시 규합하냐면 그때 정도전한테 죽어가지고 그 아들내미들이 아들이 있어요. 자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헐레벌떡 도망가. 얼른 중국으로 도망가요. 자기 아버지가 죽자. 그 가족들이 그냥 저기 다 저기 아버지가 이제 저기 이방원한테 죽은 걸 알고 듣자마자 바로 집에 있는 저기 값진 저기 뭐냐 저기 뭐냐 금은보화 챙겨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요. 그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이게 대륙이나 여기를 갖다가 떠돌아다녀요. 네, 이게 똑같아요. 얘나 지금이나 추격군을 보내요. 암살단을 누가 저기 이방원이가 보내요. 저기 옛날 저기 저기 뭐냐 분명히 그 정도전 저기 가족들이 나중에 복수를 하거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저기 이제 다시 보복하러 올 거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추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쫓기 위해서 대륙으로 이제 암살자를 보내요. 누가 이방원이가 보내요. 태종 이방원이가 그 삼형제가 정확히 보내요. 삼형제가 저기 그래요. 그 정종하고 태종하고 그 가운데 그 아들이죠. 이성계 아들 3명이 보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옛날에 한 드라마 장면 나오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잠잠해주고 이제 자식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뭔가 얘가 뜻을 품고 조선으로 이제 몰래 들어와요. 이제 뭘 가장해서 들어오냐, 처음에는 거지를 가장해서 들어와요. 뭘 첩보직들이에요. 근데 거지를 가장하니까 태종 얘가 예전에 정도전한테 이게 저기 그걸 배우기도 했고 태종이 이 첩보에 대해서는 얘가 귀신이야. 첩보전에 대해서는 조선 역대 왕 중에서 저기 태종 이방원만큼 저기 이게 첩보 조직에 대해서 이걸 뼛속까지 잘하고 이걸 잘 이용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첩보 조직의 최수장이 그 당시에 저기 뭐냐 조말생이었고요. 그럼 그때 조말생도 이렇게 하면서 거지로 통해서 스파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알아. 그러면 거지로 통해서 제가 자기네들도 거지인 거 저렇게 가장해가지고 이게 외부 중원이나 이제 옛날 고려 이제 황족 얘네들도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제 저기 다시 들어와. 중국으로 도망간 애들이 100% 다 죽이진 않았어요. 겁나게 많이 죽이긴 했지만. 그럼 얘들도 스파이를 보내. 조선으로. 그럼 거지로 보통 거지로 해서 많이 들어와요. 거지인 척 아니면 상단 상인인 척 하면서 들어와. 처음에 상단 상인인 척 쏙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에 거지로 이제 이렇게 싹 탈바꿈을 해. 그럼 걔네들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똑같이 거지의 흉내를 내가지고 저기 조선의 저기 그 첩보원들도 거지로 해가지고 거지 소굴로 들어가고, 저기 뭐냐 옛날 고려 패망한 고려의 왕족 얘네들이 보낸 첩보원들도 거지로 해서 들어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얘 다 잡혀요. 그 조말생도 얘가 보통 애가 아니야, 얘도.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얘는 첩보전에 완전 귀신이에요. 그냥 얘는 역대 저기 조선 왕 중에서, 조선 왕뿐만 아니라 역대 저기 이 삼안에 있는 저기 그 나라 왕 중에서 첩보전에 이게 능통한 사람 중에 태종 이방원을 능가한 사람이었어요. 이 양반이 그 정도 뛰어났어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다 이걸 갖다가 조말생 어느 정도 하냐면 조말생이 직접 거지 분장을 해서 그거 가가지고 다 색출을 할 정도였어. 이게 이제 저기 왕은 못 가지. 저기 태주 이방원 가면, 그 태주 이방원은 이게 뚱뚱해가지고 누가 봐도 거지로 안 봐줘. 세상에 저렇게 뒤룩뒤룩 저기 뚱뚱한 거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 잘 먹고 잘 먹. 아, 요즘 거지들은 뚱뚱하다. 하여튼 예전에는 다 빼짝 말랐어, 거지들이. 근데 이방원은 이게 또 뚱뚱해가지고 거지로 이게 안 돼. 그냥 뭐.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 거지로 들어와. 누가 정도전의 아들이 들어와요. 다시 이제 자기도 옛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는 옛날 저기 뭐냐 이방원, 태종 이방원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와요. 자기 아버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했냐, 처음에 상단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지로 이제 탈바꿈을 해. 왜냐면 상단 같은 게는 이게 금방 눈에 띄어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게 이게 해상 무역을 정도전이 다 막아버렸어. 그때
왜냐하면 그때 원나라의 스파이들이 보통 이게 상단을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상인을 가장해서 많이 들어와. 그래서 원나라 상인들을 원체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상인들이 못 들어오게 해상 무역을 갖다가 저기 뭐냐 이게 사무역을 갖다가 다 아예 저기 법으로 국법으로 다 그걸 갖다가 저기 막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저기 공무역만 해요. 국가가 허락한 이제 몇 개 품목에 대한 그 공무역만 그게 돼요. 조선의 나라가 정도전에 막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태조 이방원 때도 그렇게 해요. 계속 이게 막 스파이들이 이게 원나라에서도 스파이가 들어오지, 중원에서 들어오지, 옛날 고려 멸망한 왕조도 들어오지, 뭐 별의별 애들이 막 스파이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기 스파이들이 대부분 외부에 들어오면 이게 상인을 가장해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선의 나라가 아예 걔네들 갖다가 못 들어오게 아예 저기 해상 무역을 갖다가 못하게 이제 국법으로 저기 해요. 그래서 나라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조선인 나라가 서역이나 외국으로 이제 안 알려진 거야. 그래서 코리아 우리나라 하면 옛날 고려는 옛날 무역을 많이 했잖아. 고리가 옛날 고려 이름이 고리였어요. 고리가 굴이란 뜻이에요. 고리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딱 그쪽 사람들은 이게 서역 사람들은 무슨 땅을 아라고 아시아 할 때 아가 그 앞에 아자 뒤에 아자가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려라는 땅. 그러니까 아가 이제 나라라는 뜻도 있죠. 땅이라는 나라도 있고 이제 나라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옛날 고리적이라고요. 고려라는 말도 맞고 고리도 맞고 구려도 맞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고리 이제 일반 국민들이 니네 나라 이름 보니까 고리 우리나라의 이름 고리야. 그러니까 저기 저 나라는 고리라는